공간을 넓게 쓰고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가 벽을 쌓고 있는 측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바뀌면 이렇게 더 확장이 되는 거죠. 사람은 뭘 찾아서 이동을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자기의 소속에 대한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를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대학을 찾아간다거나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대전에 있는 다른 학교를 굳이 찾아서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전의 카이스트를 굳이 찾아서 오는 경우는 있을 만큼 카이스트의 네임밸류는 강력하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도 제주도에 있더라도 카카오가 제주도에 있으면 가는 것처럼 과연 어떤 소속에 속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마찬가지로 사람도 비용이나 교통 같은 인프라, 교육, 문화 등이 있지만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교통인 체증도 무시하고 서울 부심 때문에 서울 수도권으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냥 서울에 살고 싶은, 지방에 가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는 거는 똑같은 월급이면 서울에 사는 것에 비해서 비용은 훨씬 적게 들고 길바닥에 쏟아붓는 시간도 훨씬 적어요. 교통 같은 인프라가 안 좋은 것 같지만 다니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을 하면 수도권에 비해서 대전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비용도 적게 들고 교통도 좋은 대전이라고 하면 마침 카이스트를 나온 사람이 대전에 내가 소속할 괜찮은 회사만 있으면 대전에 남아있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을 하면 대전에서 많은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처럼 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하겠다. 제가 대전에서 나고자라고 과학도시라는 그런 대전인으로서의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과학은 항상 좀 멀리 있었거든요. 제가 과학을 잘 못하기도 했고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강연을 보면서 과학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이해하는 방식,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저는 그렇게 새롭게 정말 많은 통찰을 얻었었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지금 그리고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 항상 사회과학,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연구원에서도 그렇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문화연구가 어쨌든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과학적 접근이든 아니면 사회과학적 접근이든 인문학 접근이든 모두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울산에서 19살 때까지 살다가 대학교를 대전으로 와서 이제 쭉 대전에 살고 이제 대전으로 적을 아예 옮겼는데, 제가 느끼는 것 중에 이게 도시의 크기나 발전이랑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도시에 애착을 가지는 거는 어떤 시설이나 뭐 우리 도시에 이런 좋은 게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대전 같은 경우는 하나이글스가 진짜 큰 것 같거든요. 제가 옛날에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 사장님도 하나가 이긴 날이랑 하나가 진 날이랑 진짜 표정이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도시의 발전이랑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어때 도시의 분위기나 도시의 어떤 느낌을 정하는데 되게 크다 생각. 인적인 요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뭐 교통량이나 뭐 아까 뭐 지하철 카드로, 전 지하철 안 타봤지만 울산에 지하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카드로 뭐 연구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요소들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하게 되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시자원을 활용해서 회사를 이루는 과정에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정돈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다니는데 그걸 거기서 자율주행해서 다니는 거죠.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다니는 자율주행하는 애를 다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해요. 얘를 쓰는 이유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일단 싸서 사람 비용보다 한 10분의 1밖에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동하는 일을 대신해서 시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대신 이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 이제 요즘 비대면 이슈가 있잖아요. 일단은 사람이 가서 물건을 전달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비대면이다 보니까 범죄에 대한 노출도 적고 전염병에 대한 노출도 적고, 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자동차 관리를 로봇이 가니까 위험하지도 않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자율주행 로봇을 쓸
쓰려고 하는데 기존에 없던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 없던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없던 거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얘를 위한 법안이 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로봇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어디지 생각을 해보면 그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안 돼요. 그럼 인도에서 돼요? 안 돼요. 자전거 도로 안 돼요. 공원에도 안 돼요. 다닐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이거 규제 때문에 못 해먹겠네라는 말을 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그 규제들을 찾아보면 기존의 산업 구조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들이 있어요. 도시는 되게 다양한 구성 요소들로 인해서 복잡하게 엮여 있더라고요. 이걸 변화하는 그 구간이 이해관계자들이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자와 새로운 산업의 이해관계자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현명하게 하면 좋을지 교수님께서 좀 답을 내주세요.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냥 기술이 바뀐 게 아니라 완전 사회가 바뀐 거잖아요. 그 상황 정도가 되면 세상이 한번 리셋이 되고 새 질서가 재편이 되는 그런 때에 이제 새롭게 리셋하고 짓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산업혁명이 수준인지 아닌지는 뒤를 좀 지나고 봐야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자율주행이나 이런 게 정말로 그런 산업혁명의 수준이라면 그러면 정말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이 혁명적인 그걸 볼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스템의 시각을 이 폭을 어떻게 볼 건지의 차이인 것 같고 그래서 자율주행 실험도시 KCT 그거 프로젝트에 관심이 좀 있으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하는 자동차든 로봇이든 실제로 해볼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KCT라는 거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험할 수 있게 도시를 모형으로 좀 만들어 놓은 장소거든요. 그래서 뭐 도시를 모방해 놓은 데도 있고 아니면 고속도로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구간도 있고 터널 같은 걸 모방해서 이제 GPS가 안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뭐 통신이 안 된다던가 또 한국 사정에 좀 더 맞춰서 다른 데는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던가 아니면은 버스 전용차로 그런 좀 로컬한 그런 것까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자율주행 대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율주행 연구를 한다고 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쓰는 자동차를 당장 자율주행 모드를 켜고 사람 손 놓은 상태에서 잘 되나 여기서 대전역까지 한번 가보자 이러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또 저희한테는 소중한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행복한 도시는 녹지도 좋지만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전은 기술적 가치가 정말 높은 지역인 건 맞는데 도시의 문화적 가치가 그렇게 높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와 관련돼서 관심 분야 하나 설명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해주시고.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마을, 그러니까 로컬 지역이고요.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최근 뭐 마을 공동체라는 말도 정말 많이 정책적인 용어든 우리 일상 속에서는 많이 접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가 다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모여서 사는데 일단 모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도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서로 돕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관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전이 과학도시다 보니까 대덕연구단지도 있고 카이스트도 있고 이런 과학도시로서 가지고 있는 우리 도시의 가치, 우리 도시가 대전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여러 가지 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그 교통을 중심으로 교통이 결절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대전이라는 도시가 탄생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또 대전의 결정적인 지점은 당연히 대덕연구단지이겠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우리 대전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나이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향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울산에 사는 것도 좋고 어디에 사는 것도 좋지만 대전이라는 도시는 이런 특색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게 참 좋다. 대전 사람으로서 애착 말씀하셨는데 애착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얘기를 하셔서 딱 눈이 마주친 분이 있어서 현장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과학 공동체의 아버지신 정경함 회장님께서 오셨는데 공동체적 삶, 함께 이루는 삶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시거나 패널분들이나 교수님께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요? 손흥국 대표님한테 내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기술 개발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하면서 기술 개발에서 이제 사업화까지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대전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든가 극복해야 될 문제점은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사전에 말했던 게 제가 느끼는 부분이라서 이제 아까 실리콘밸리 이야기 나왔을 때 실리콘밸리는 좋은 인력들이 나오는 데가
데가 스탠포드가 다가 아니거든요. 주변에 대학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인력들 난리가 났잖아요. 연봉도 엄청 올라가고. 근데 연봉을 높이 주고도 데리고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이거는 서울에 있는 기업들도 비슷하겠지만 대전에 있는 기업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나올 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판교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냈더니 인력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결국 인력이 카이스트에서 끌어올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풀이 너무 적다가 결국에는 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에서 트윈이 기준에서는 그게 아쉽게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부 판교로 진출할 수밖에 없게 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훨씬 더 대전에 있기 때문에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내 교통이든 뭐 삶의 질이든 저는 본사를 대전에 놓고 쭉 가고 싶어요. 사실 사람이 살면서 본질적으로 모여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존이나 아니면 현대 사회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사람의 욕구는 큰 평수의 아파트를 갖고 싶다든지 큰 차를 사고 싶다든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내가 좀 많은 스페이스를 갖고 싶은 욕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가 과연 커지는 것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밀어내는 건 없고 당기는 것만 있어서 제일 큰 애가 결국은 하나의 점만 남게 되는 그런 결과로 가게 되는 것인가 하는 좀 걱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께서 알고 계신 커지다가 다시 다른 데로 이렇게 좀 퍼지는 사례나 아니면 대전같이 좀 커졌다가 줄어드는데 좋은 계기가 있어서 다시 커지는 사례나 어떤 그런 희망적인 사례나 좀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커지다가 사실 도시건 회사건 뭐건 커졌다가 작아지면 그냥 계속 작아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계속 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전 자체도 과거를 생각하면 유성구 대덕구는 없었어요. 동구 중구만 있었지. 그리고 서구 좀 개발되고 유성 따로 개발되고 하다가 이게 서서히 붙으면서 하나의 도시로 성장을 한 거죠. 도리어 지금은 대전에서 세종으로 확장되고 아까처럼 청주로 확장되고로 더 도시를 공간을 넓게 쓰고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가 벽을 쌓고 있는 측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바뀌면 이렇게 더 확장이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제가 하는 이 연구를 이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패러다임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어차피 과학이든 아까 그런 다른 학문이 이 자연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이나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플로에서 말씀하신 함께하면 달라진다, 이것도 대표적인 저희가 바라보는 저희 이 분석하는 이 학문 분야의 관점이 되는 거죠. 사람 개개인을 보거나 좁혀서 보거나 이게 아니고 시스템을 보자는 패러다임이 되는 거죠.